H 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하악각 사이 거리가 한 97mm 정도 측정이 되죠.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95mm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mm 정도 좌우로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34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여자 평균은 126mm예요. 그러니까 광대는 한 8mm 정도 좌우로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한 152mm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자 평균이 143mm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8, 9mm 정도 좌우로 넓은 거죠. 그래서 광대도 넓고 두상도 넓은데 사각턱만 평균보다 조금 넓은 그런 약간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얼굴 형태를 보면 약간 요런 느낌의 얼굴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면에서 보는 거는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한 110m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18mm예요. 8mm 정도 얼굴 상하 길이가 짧고 좌우로 8mm가 넓으니까 당연히 넓어 보이겠죠. 요거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라고 하는 데까지 길이를 재는데 이건 중안면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52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여자 평균이 이게 52mm예요. 그러니까 중안면부 길이는 평균에 가깝고 코앞가시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재보면 이게 지금 57mm, 8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여자 평균이 이게 66m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8mm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턱이 길이가 무조건 길어져야 되는 그런 얼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중안면부가 길고 턱이 아래턱이 작은 하안면부는 짧고 요 부분은 짧고 요 부분은 긴 그런 얼굴형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꼭 참고하셔야 될 거는 한국 사람 평균이 예쁜 사람 평균이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 사람 평균이니까 우리가 뭐 어디가 더 크다 작다를 비율을 보기 위함이지 저 수치가 무슨 모범답안처럼 생각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저희가 귓볼 기준으로 보는데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얼굴이 작으면 귀밑각이 한 1cm면 적절하다 얘기를 하고 크면 한 1.5cm면 적절하다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2cm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뭐 잘라줘봤자 요거 조금이라 뭐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모습에서도 봤을 때 요 정도 귀밑각 있는 게 뭐 크게 눈에 거슬리는 모습은 아니어서 환자분이 괜찮다면 귀밑각은 절대 손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으면 그래도 한 5mm 정도 무턱인 상태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환자분 턱에 필러를 맞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뼈 상태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무턱이어야 되는데 한 7, 8mm 이상 무턱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5mm 정도밖에는 부족한 양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턱 모양도 그렇고 동그랗게 보이는 그래서 아마 턱 끝에 필러를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필러 맞은 분들의 특징적인 또 양을 또 많이 맞은 경우에 이렇게 뼈에 이렇게 함몰이 생기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조금 맞아가지고는 잘 안 생기고요. 뭐 무턱 같은 거를 해결하려고 막 양을 좀 많이 맞는다던가 또는 자주 맞는다던가 또는 오랫동안 맞아왔다던가 또는 주사 놔주시는 분이 이 필러를 살에다 놓는 게 아니라 뼈 위에 근막 위에 놓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조금 뼈가 함몰되는 느낌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아마도 무턱에 필러를 맞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한 무턱이고 얼굴의 상하 길이가 짧고 턱의 좌우폭은 평균에 가깝지만 이 길이가 짧아서 이 부분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비대칭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요.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요. 그럼 지금 환자분의 턱 라인이 이 코앞가시부터 해가지고 코 있는 데서부터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져요. 이쪽 방향으로 조금 틀어진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두돌기라고 하는 녀석 오른쪽 왼쪽에서의 이 모습하고 이 턱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왼쪽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턱이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보면은 왼쪽의 턱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턱이 이쪽으로 가면요.
이 길이는 짧아져요. 그리고 이쪽은 내려와요. 대신에 이쪽 폭은 넓어지고 이쪽 폭은 짧아져요. 이게 원칙이에요. 환자분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개를 든 모습에서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요. 턱 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리면 오른쪽에 이만큼이 뜨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턱은 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 좀 과장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턱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으니까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불만사항이 광대세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피부명을 보는데, 이게 45도에서 약간 정면을 보면 여기가 튀어나오면 지금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뭐 충분히 나온 상태고, 관자놀이 꺼져 있고 광대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광대는 충분히 나온 편이에요. 또 하나 이제 이 각도에서 보셔야 될 게 눈 밑에 지방도 이렇게 불룩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줄이 가죠. 이런 식으로 눈물 고랑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앞광대 여기에 오목하게 꺼져 있고, 그 다음에 팔자 쪽도 좀 꺼져 있는 이런 중안면부 오목한 그런 모습도 전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옆에서 보면 자세히 보시면 눈 위에 지방은 튀어나와 있고 앞광대는 꺼져 있고 팔자 위쪽은 살짝 올라와 있는데 팔자는 또 꺼져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분들은 대부분 코끝이 낮아요. 그래서 코끝이 이렇게 좀 높아져야 되는데 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코도 보면은 단면에서 보면은 매부리도 살짝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코 수술도 한번 고민해 볼 법한 그런 얼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대가 너무 크다 하셨는데, 사실 광대는 눈으로 보면 그냥 커요. 그리고 얼굴 비율로 봐도 클 수밖에 없는 비율이고요. 그런데 하나 이제 의문점이, 키가 지금 이제 162에 56kg 정도 나가시는데, 피부 두께도 무시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피부 두께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45도 광대 있는데 여기 피부 두께를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0mm 정도 되죠. 근데 보통 여기가 여자들이 7, 8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mm 정도 되니까 피부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서 광대가 더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옆광대 튀어나온 것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한 11mm 정도 되죠. 여기는 보통 6, 7mm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살이 두꺼운 것도 있다. 뼈가 큰 것도 있지만 얼굴 살이 두꺼운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게 좋아지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눈 윗뼈에서 이렇게 선이 넘어가고요. 아랫뼈에서 이렇게 선이 넘어가서 얘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게 광대 라인인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만난 선에서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은 이 초록색 선에서 벗어난 부분 광대가 축소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따지면 45도 광대는 지금 여기 튀어나온 거, 이 안화골이 있는데 여기 튀어나온 거랑 여기 조금 튀어나온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뼈가 줄어들 거는 45도 광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도 봤듯이 피부 두께가 굉장히 커서 옆광대는 꽤나 효과적일 것 같은데 45도 광대는 그렇게까지 많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광대 축소를 해서 얼굴의 비대칭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거는 불가능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대의 비대칭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턱관절이 아까도 말했지만 턱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으면 이 좌우 턱관절의 높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템포럴 프로세스가 나오는 이 부분하고 지금 왼쪽 오른쪽이 이만큼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얼굴형 자체가 이렇게 있는 얼굴형이기 때문에 이 비대칭을 뭐 광대뼈 요거 조금 움직여가지고 이거 조금 움직여가지고 비대칭을 뭐 많이 교정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만 이런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광대를 줄일 때 여기는 왼쪽은 뒷광대 옆광대를 더 줄이고 오른쪽은 조금 신경 써서 45도 광대를 조금 더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긴 하지만, 이걸로 무슨 뭐 비대칭을 덜 보이게 하고 고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사항이 광대 축소로 균형적인 얼굴 좌우 대칭이 맞았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환자분의 얼굴은 광대 비대칭은 많지 않은데 턱의 비대칭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광대 수술로 이 비대칭을 다 맞출 수는 없다는 거. 광대 축소로 너무 밋밋하지 않고 앞볼륨 자연스러웠으면 해요 해주셨는데, 밋밋해질 수가 없는 얼굴입니다. 흔히 말하는 광대 수술하면 오이형 되나요? 이런 말 하잖아요. 환자분은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살이 좀 두껍기 때문에 광대 처짐이 매우 걱정돼요. 리프팅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리프팅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요. 수술 후에라도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살을 뺀다는 의미보다는요. 체지방률을 줄인다는 말이 좀 더 맞아요. 체질적으로 얼굴이 큰 경우도 있어요. 몸은 말랐는데 얼굴에 살이 많은 집안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환자분의 키 체중을 보면은 그래도 한 5kg 이상은 줄일 여력이 있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갸름해지고 살 뻥뻥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체지방률을 낮추는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뭐 거상하고 광대 수술하면서 이런 거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대 수술하면서 이 눈 밑에 지방 불룩한 거를 꼭 해결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 조금 욕심나면 사각턱을 자르는 게 아니라 필러 녹이고 지금 얼굴형 보시면 턱 라인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이렇게 쭉 늘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필러가 만든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얼굴 턱이 조금 길어지면서 이런 형태로 뭐 보형물 통해서든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눈 밑 지방이 불룩한 거랑 턱 요거 만들어서 조금 뭐 필러 녹이고 하는 거 그거 정도는 광대 수술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대 수술할 때 입안절개로 수술하잖아요. 근데 입안절개를 통해서 저는 이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결과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입안 쨍김에 그냥 이것도 같이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중요한 거는 처짐을 걱정한다고 해서 거상을 할 게 아니라 수술 후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천천히 한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